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어린 강아지는 다 그래, 그냥 냅두면 다 알아서 고쳐질 거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 강아지 키울 때 좀 중요한 포인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문제행동이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언젠간 생길 수 있는 게 문제행동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어린 강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 강아지 키울 때 좀 중요한 포인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퍼피들 교육하면 문제행동을 적어주시잖아요. 저희가 문의를 받을 때 그 문제행동을 적어주시든 아니면 저희는 초보 견주라서 강아지가 아직 문제는 없는데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가요. 근데 그래도 사실상 거의 교육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행동이 지금 이미 생긴 친구들은 그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 뿐이지 해봤자 사실 뭐 무는 거 아니면 뭐 좀 심한 친구들은 뭐 깡깡 짖는 거 큰 범주를 그렇게 벗어나질 않아요. 가끔씩은 뭐 얘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 4개월 때까지는 어떤 문제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문제행동을 보진 않거든요. 그냥 새끼들이 다 할 수 있고 강아지니까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보호자님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행동을 비춰줄 수는 있는 거죠. 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어린 강아지는 다 그래, 그냥 냅두면 다 알아서 고쳐질 거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바른 교육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도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분이 책임질 게 아니거든요. 영상 같은 거 찾아봐서 내가 막 따라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하죠. 만약 자신의 강아지가 문제행동이 있든 없든 그거를 떠나서 일단 보호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규칙, 어느 정도의 교육은 좀 알려주셔야 뭐 아기 때는 심했어도 나중에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데 뭐 아무런 규칙도 없이 생활하면 그 문제행동은 더 심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사랑으로 해주시는 분과 아니면 교육을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게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 뭐 블로킹을 하라고 했다, 아니면 뭐 울타리를 쓰라고 했다. 그래서 했는데 얘가 더 성질내. 이거를 계속 하시는 거죠. 안 되는 방법을. 맞아. 그랬을 때는 오히려 안 생겨도 될 문제 행동이나 더 흥분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 방법을 할 바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맞아요. 또 이게 날 수도 있어요. 맞아. 저희 영상에도 좀 교육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친구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 방법이 엄청나게 많고 강아지한테 맞는 교육 방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했던 강아지는 성향이 이런데 보호자분들의 강아지는 또 성향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새끼 강아지를 위한다기보다는 보호자님을 위한 게 더 크죠. 그래서 보호자님이 강아지를 잘 캐치하고 잘 교육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도를 해드리러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강아지가 문제행동이 있다면 당연히 좀 더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하셔서 저희 채널을 보게 되셨을 텐데 그런 분들은 저희 영상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 문제행동이 없는 어린 강아지의 보호자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은 문제행동이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언젠간 생길 수 있는 게 문제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니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저희는 너무 겁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강아지도 문제가 있다 없다 해요. 그러니까 막 훈련사 강아지라고 해서 막 얘가 항상 이렇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대처법을 알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 커서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고 오히려 어렸을 때 되게 소심하고 겁 많은 퍼피들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퍼피들을 좀 더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양날의 검 같아요. 그럼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행동으로 안 보이잖아요. 짖었냐 안 짖었냐, 달려들었냐 안 달려들었냐 이거의 기준으로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얘네도 크잖아요. 조금 무서웠던 거, 경계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부터 짖음으로 시작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보호자님들이 당황을 하시는 거죠. 맞아.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 한번 받는 거는 진짜 퍼피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정도인 거지 퍼피 영상만 많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저희가 뭐 1회차, 3회차 이렇게 조금 있는 편인데 1회차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3회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3회차가 좀 더 안정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 시기마다 좀 받아야 될 교육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한번 저희가 왔다 간다고 해서 보호자가 그걸 다 흡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퍼피 때 퍼피가 금방 자라요. 소형견 기준으로는 1년 정도 되면 성견이잖아요. 성견이 되고 나서 조금 이후까지는 무조건 쭉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에서 훈련사분들 채널을 보다 보면 자기 강아지 교육을 시키는데도 기본적으로 1년 반, 2년을 잡아요. 교육하는 거를. 근데 보호자님들은 전문가가 아닌데 무슨 깡으로?
눈높이 때만 살짝살짝 교육하고 끝나는 게 아마 모르셔서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도 성인 되기 전까지 계속 초중고 대학교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변 동네나 좀 여러 훈련사들이 있으니까 좀 좋은 분을 만나서 올바른 학습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반려견 교육은 문제 행동이 있을 때 받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왈톡톡 안녕.